시작에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시작 호흡, 끝 호흡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작 가슴, 시작에서 과정, 그 다음에 끝. 예. 이 전체가 다 이게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어떻게 경험하냐가 이 다음의 삶을 결정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리듬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가죠.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어떤 큰 주기에서 굉장히 어떤 변곡점 같은 극점에 있다고 할 수 있어. 그걸 자각을 하기가 되게 어렵긴 해요. 아, 이게 내 삶의 어떤 큰 변곡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자각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보셨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나를 관찰하고 있는지를 이제 지금 드러내준 거야. 그러니까 호흡을 했는데, 여기서 답답한 게 풀어졌어. 그럼 그거와 연결된 게 온 몸이잖아. 그 다음에 아니, 비설, 신. 아니, 비설, 신. 눈, 코, 입, 귀, 혀, 피부. 이 감각기관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도 연결돼 있어. 그 아니, 비설, 신, 의라고 그래. 이거는 신은 이제 몸신인데, 이건 피부를 뜻해. 피부. 네. 몸체. 이게 몸으로 이렇게 탁탁 느끼는 걸 의미해. 네. 그 다음에 마음의 소리야.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이라고 우리는 얘기해.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현듯 탁 이렇게 여기서 탁 어떤 감정과 이게 생각이 이렇게 퉁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걸 의미해.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육감이다. 6가지 감각. 감관이라고도 하고, 감관. 그럼 이것이 변화가 생긴단 말이지. 호흡을 통해서. 근데 이게 관찰이 안 돼. 당장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관찰을 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점차, 내가 나의 느낌을 얘기한다. 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한다. 몸, 마음. 그렇죠? 몸, 마음. 몸. 그 존재는 몸하고 마음으로 딱 이루어져 있겠지. 몸 더하기 마음 이렇게 우리는 약간 무식하게 얘기해. 이렇게 약간 무식한 말이야. 몸에다 마음을 더하면 돼. 그게 사람이야. 그게 이제 원시적인 형태가 성경이야. 흑으로 사람을 빚어. 인형 만들듯이 흑으로 사람을 빚어요. 빚은 다음에 성령의 숨기를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 불어 넣어줬더니 영이 있는 존재가 됐어. 되게 과학적인 설명이고 직관적인 설명이에요. 직관적인데 되게 유치해.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인 어떤 육이지, 골육 이러지. 이런 어떤 체. 몸이라고 하는 거, 체라고 하는 물질적 구조와 더하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성령이 들어가서 이게 딱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쪽 사고예요. 그러니까 영이 떠나고 천국이 지옥으로 가. 천국이 지옥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 남는 거 있잖아, 또. 그러니까는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리는. 그러니까 설명해, 그러면. 저 몸은 괜찮은데 마음은 힘들고요. 뭐 생각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한 그냥 방편일 뿐이야. 근데 당장에, 그래, 너 몸, 마음을 따로 얘기했잖아. 좀 따로 분리해서 딱 존재해봐.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몸, 마음을 분리해서 딱 존재할 수 없다고. 근데 이제 죽은 시체를 보면 뭔가 떠난 것 같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는 시체는 몸뚱아리에 있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이 떠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컴퓨터에 전원을 딱 빼면
영혼이 떠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렇게 고대적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대했던 그런 성경을 만들었던 시절에 사고 패턴을 우리를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언어는 그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5,000년, 6,000년, 10,000년 전에 썼던 언어를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걸 직관했던 분이 이제 뭐 요기들이나 이제 현명한 어떤 붓다 같은 분들이 이제 그걸 직관하지 하고, 야, 말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말 이전의 것을 봐. 그러니까 어떻게 봐? 호흡을 봐. 호흡으로 그럼 뭘 봐? 이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움직임, 이거를 봐.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일단 몸, 마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러면 조금 이제 좀 어설퍼요. 그러니까 그럼 감관은 몸이 마음이야. 감관은 몸의 마음이에요. 감관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거는 이 감각은 이게 몸의 마음이야. 이거는 몸인가요, 마음인가요? 되게 애매해요. 애매해. 이런 이제 영역들은 되게 이제 머리 아픈 영역이야. 이런 영역들은. 예, 제가 공부했던 영역이에요. 이거 할 필요 없어, 사실은. 예, 의미 없어. 이런 거를 공부해서 뭐 요가를 잘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야. 지금 착각을 해. 심지어는 무슨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대뇌 생리학이니 뭐 이걸 해야 명상을 잘할 줄 알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 그러면은 사람 몸을 평생 해부를 하고 가르쳤던 해부학 선생이 요가를 제일 잘해야 돼. 대뇌 생리학을 가르친 사람이 명상을 제일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요가의 생리학이니 무슨 뭐 해부 생리학, 막 근육 생리학 이런 거를 안다고 해서 요가를 잘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호흡은 해부 생리학적 대상이 아니에요. 해부해서 호흡을 볼 수 있어, 없어? 이걸 진짜 자각해야 돼. 그러니까 접근 방식, 그냥 공부하는 방식, 오늘 이제 제가 처음에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 공부를 할 때 생리학적인 책들을 보고서 뭔가, 뭐 이제, 물론 삼면생리학 쓰기는, 이런 책은 사실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책이야, 사실은. 예, 이게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직관하는 게, 그래, 호흡이 곧 내 내면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딱 제가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가 훅 하고 들어와야 돼. 이렇게 훅 하고. 근데 어떻게 해? 자, 내 본질적인 내면의 존재로 들어가는 길이 호흡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생각을 하지? 그건 늦은 거야. 늦었어, 이미. 내가 자, 호흡을 통해서 가슴, 내면의 나라는 존재 안으로 아트만, 숨쉬는 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자리, 그게 이제 복잡한 말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제 아비달마 불교는 이제 후대, 뭐냐면은 교과서가 있으면은 참고서 있죠. 이제 불전이 있으면은 참고서를 만드는 사람들을 아비달마라고 그래. 막 풀이를 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책이 요만하면은 이제 아비달마 이만큼 커지는 거야 이제. 복잡해져요. 아무튼 그런 영역이 있어. 그러면은 호흡은 해석의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하고 뭔가 글자를 외우고 뭘 해서 호흡을 내가 일깨웠나? 절대 안 돼, 절대. 이걸 자각해야 돼. 그리고 제가 호흡은 자기 내면의 본래 마음자리, 그러니까 아비달마에서 심소라고 하는 거예요. 심소. 네, 심소. 마음자리야, 그냥.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감정, 이거 복잡한 말이 아니야. 심소, 그냥 감정자리야, 감정자리. 네, 감정자리. 근데 심소하면 어렵지. 마음자리 하면 또 어려워. 근데 감정자리 하면 쉽지. 근데 물론 이제 대뇌 생리학을 하면 어떻게 돼?
뇌 호르몬에서 감정도 만들고 쾌감, 불쾌 다 만드니까 이 뇌가 결국에는 우리의 본래 자리야. 이 설명해버려, 이렇게. 근데 고대 요기들이나 이런 아트만, 그 아트만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그치? 대뇌 생리학에서는 전부,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요즘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뇌에 관련된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가면서 자기 존재를 규정 지었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일상 삶에서 경험되는 나는 어떻게 해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어딨어? 나 좀 편해질래. 이런 사람 없잖아. 근데, 마음이 편해져. 이게 본능적으로 그냥 아는 자리야. 근데, 대뇌 생리학적이거나 요즘에 생리학적인 전통에서 중시하는 방식, 그러니까 인지적 사고를 중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중요하게 얘기한다고. 이런 이론들은 전부 이전의 이 명상 이론들하고 다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야 돼, 그냥. 나의 본래 있는 그 나라는 느낌의 그 자리는 호흡을 통해서 호흡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야.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훅 하고 딱 들어와야 돼, 이렇게. 거기에는 생각이 없어야 돼, 그냥. 그래? 근데 대뇌 생리학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야, 그거는. 공부 자격이 없어. 공부가 안 돼. 그냥 제가 얘기를 아무리 해도 계속 생각만 해. 그리고 엉뚱한 책 보고 줄 긋고 형광펜 쓰고 달달달 외우고 무슨 막 뇌 그림 그려가면서 막 이제 내 책에 나온 뇌 그림 많이 있죠. 이런 거 보면서 막 외운다고. 뭐 뇌는 뭐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서 무슨 파충류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다 그게 그냥 말일 뿐이야, 말일 뿐, 사실은. 자, 그러니까 제가 약간은 중간을 건너뛰고 아주 쉬운 길로 제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길. 이거는 그냥 들으면 바로 아는 거야. 이미 나의 내면의 직관은 제 말을 알고 있다고요. 내 말을 알고 있어. 내 안에 직관은 제가 하는 말을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얘가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거는 거야, 이렇게. 아닌데? 저기서 뭐라고 했는데? 뭐 누군 뭐라 한대? 유튜브에 뭘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끝난 거야. 공부 자격이 없어. 이것조차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야. 여기서 내가 이해하려고 제 말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야. 그냥 가슴 그 자리, 숨으로 쑥 하면 툭 하고 들어서 쉬고 있어야 돼, 지금. 지금 쉬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냥 바로 쉬어야 돼. 바로 숨이 그렇게 쉬어지면서 제 얘기가 들려야 돼, 그냥. 이게 공부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고대 붓다의 제자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경전을 읽으면서 착하게 사는 거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선업의 종류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개소리 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글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암기해서 가는 길이 절대 아니야. 그냥 직관적인 표현이잖아. 흙으로 사람을 빚고 성령의 숨기를 코에 부어넣었더니 영이 있는 자가 되었어. 성령이 임했어. 그걸 바로 그냥, 그러면 딱 그냥 창세기 딱 그 장을 읽자마자 성령이 쭉 하고 들어와서 영이 있는 자를 경험해야 돼, 그냥. 거기 무슨 말이 필요해. 그러니까 직관적 경험, 직관으로 내가 바로 탁 자각하는 그 순간을 바로 탁 명시한 거예요, 그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거를 무슨, 성경의 역사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얘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주석서에는 뭐라고 써있고 어쩌지, 늦은 거야, 이미.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자기 경험들을 지금 이제 간명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선명해져요. 얘기가 툭툭 나와요. 쉽게 탁탁 나와, 이렇게. 탁탁. 저는 이렇게 했더니, 생각의 영역이 아니거든. 근데 경험하고 그냥 말하면 돼.